극단 즐거운 사람들 예술감독과 노원 어린이극장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연극하는 김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활동하는 지휘자이자 성악가 백선관입니다. 저는 영화감독 임진평입니다. 여러 장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연극 분야잖아요. 이 특성이 현장성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제약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중이 없는 연극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걸 송출하는 공연 연습을 이제 매일 하는데 서로 표정을 보고 뭔가 교감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반복해서 이게 익히는 건데 마스크를 쓰면 이 표정을 익숙치 않고 또 소리를 잘 들었을 때 그게 내면에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건데 두 배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서로 마스크를 쓰면서 연습할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그리고 관객이 없이 공연을 한다 그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올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단계로 완화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영상으로라도 무관중으로라도 이제 하던 중에 아예 공연장이 이제 폐쇄됩니다. 단 하루 촬영을 위해서라도 공연 그 행위자는 약 50일을 연습을 해요. 매일 연습을 하다가 당장 내일 공연인데 셋업을 위해서 월요일 날 극장에 도착했는데 폐쇄다. 그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 배우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아주 위협받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작팀은 양주에서 이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올해 양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네 건이 있었는데 4건 모두 무관중으로 유튜브에다 송출했어요. 지금도 한 작품이 양주 시설관리공단 유튜브에 지금 이제 송출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공연을 장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하면 이틀 뭐 이렇게 길면 3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여 기간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현장성은 떨어지지만 그 공연장에서 볼 때는 뭐 한 500명이 본다면 한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이 이걸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또 위로도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연극이 이렇구나 해서 그런 이해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장을 찾는 관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2020년도는 거의 시작도 하지 못한 합창단이 대다수고요. 왜냐하면 가장 이 코로나에 취약한 노래. 그러니까 저도 지내오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직업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활동할 수 없고 중간에 좀 단계가 조금 낮아졌을 때 잠깐 모이기도 했지만 그때도 연습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반드시 해야지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게 최고로 위험한 부분이 합창이라서 가장 힘든 한 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다시 생각해보는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노원구 생활합창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전 있고 저도 기쁘게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제 애초에는 대면으로 여러 사람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이다 보니 좀 함께 진행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는 그래도 봄이면 낫겠지, 여름이면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8월에 이제 그렇게 또 광복절 전후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대면은 힘들고 그래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자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또 의외로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화는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또 길이 열려서 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합창 연습은 사실 노래는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또 행복하게 밝게 노래 부르는 모습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막 마스크를 가리고 이제 해야 되고 마스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래도 참여를 못하죠. 연습 자체를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매니저 하면서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이 연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하시고 싶으셔도 또 연령대가 높으시면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 권하거나 좀 같이 하자고 못하게 되는 게 저희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못했다고 큰 거는 이제 극장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영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서 극장에 걸잖아요. 뭐 우리가 예술 분야가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무용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탄생 연도와 날짜가 있는 거는 영화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영화를 정의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스크린 앞에서 같이 보는 그 영화, 그게 이제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영화라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화는 함께 모여서 한 극장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영화를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산업은 사실 극장 산업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은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극장이 뭐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사실 거리두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실 극장 산업이 거의 뭐 붕괴됐죠. 극장 산업이 붕괴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올 한 해 개봉을 하려고 준비했던 영화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봉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편수가 말하자면 뭐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를 얘기를 해요. 재고가 쌓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들,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될 거라고 그전에도 전망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갑자기 온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산업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런 그냥 개별적으로 집에서 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깨어오니까 그런 게 오는 그런 문화적인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극장에서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사람들이 뭐 노트북으로도 보고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핸드폰 작은 화면에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인물을 잡을 때도 넷플릭스 쪽에 나가는 것들은 이제 클로즈업 샷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영화를 예술로 바라보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사실은 원래 극장에서 보고 느꼈어야 할 만큼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사실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창작자 입장에선 되게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